안녕하세요. 마케팅 부서의 이지미입니다. 본 영상은 예고드렸던 장비 소개 인트로 영상입니다. 저희 회사 장비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강의 난이도는 초급이고요. 그래서 관리 파트와 신규 입사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청취할 것을 권합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자동화 설비는 CCM 제조 및 검사 설비를 말합니다. 그럼 CCM이란 무엇일까요? CCM은 컴팩트 카메라 모듈의 약자입니다. 컴팩트, 소형 카메라 모듈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CCM이 있습니다. 이 CCM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까요? 이건 PC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이건 차량용 블랙박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차선 이탈 감지용 카메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저희도 테스트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 듀얼 카메라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 큰 카메라가 핸드폰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CCM이고요. 작은 건 화소가 더 적은 전면 카메라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조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면 조도를 센싱해서 핸드폰 액정 조명이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CCM은 이외에도 여러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헬리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안경, VR용의 360도 카메라, 액션캠, 의료용이나 산업용의 내시경 카메라, 그리고 로봇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액션캠이나 차량용 CCM에 진출하려고 팀을 구성하여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핸드폰에 들어가는 CCM 쪽 수주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인력이 충원이 되면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의 주력 사업인 핸드폰 속의 CCM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핸드폰의 뒷면 또는 앞면에 이런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10mm 이하이고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죠. 이 카메라 모듈을 분해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카메라 모듈은 일반 카메라랑 기능이나 구성 부품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DSLR에 보면은 이쪽에 영상에 맺히는 이미지 센서고요. 여기는 탈착이 가능한 렌즈가 있죠. 물론 이렇게 렌즈 하나만 들어있는 단렌즈가 아니라 이 안에 보면 렌즈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렌즈 수가 많을수록 좋고 비싼 렌즈이고요. CCM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여기 있고요.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미지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미지 센서를 직접 구글에서 찾아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센서는 웨이퍼를 손톱보다 잘게 잘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이 웨이퍼를 잘게 잘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까 전에 이미지 센서고요. 이미지 센서의 역할은 받아들인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해줘요.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처리해주는 게 여기 ISP,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부품이에요. 지금 ISP는 모두 AP로 바뀌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관련된 내용은 CCM 기초 1, 2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ISP가 있어서 신호를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를 올려놓는 이 PCB, 여기 PCB가 있는데요. PCB란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해서 회로가 그려져 있는 회로 기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센서에 전기와 신호를 보내고 다시 핸드폰 메인보드에서 인식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PCB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FPCB는 이 딱딱한 PCB와 핸드폰의 메인보드를 연결하기 쉽게 구부러지는 PCB예요. F가 플렉서블의 두 음자인데요. 플렉서블이 유연한, 구부러진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FPCB라고 해도 나와요. 저희 장비 중에서 밴딩 장비가 있습니다. 밴딩이란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에 달린 FPCB를 필요에 맞게 구부리는 장비가 바로 밴딩 장비입니다. 자, 여기는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도 커넥터 쪽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FPCB와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입니다. IR 피터, 요 뒤쪽에 달려있을 거예요. IR 필터는 적외선을 차단하는 필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빨간색이 한글로 적색이라고 하는데 적색 밖의 파장대를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외선은 뭐죠? 자외선은 자색이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밖의 파장대를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IR 필터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볼까요? 이거는 일반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IR 필터가 나와 있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위더 필터라고 나와 있죠. 필터 없이는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필터를 사용하면은 IR을 커팅해 주니까 사람이 보는 이미지처럼 컬러풀하게 보이는 겁니다. 렌즈는 단렌즈가 아니라 DSLR처럼 이미지 센서 화소수에 따라서 4개에서 6개까지 있고요. 렌즈 사이에는 이 검정색으로 된 스페이서가 있어서 렌즈와 렌즈를 간격을 주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렌즈와 스페이서를 묶어주는 게 렌즈 배럴이고요. 렌즈 경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렌즈 뭉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집처럼 감싸준 하우징이 있죠. 이 하우징 안 벽 쪽에는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액추에이터는 코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볼이 들어가 있어서요. 렌즈 뭉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구동장치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분해하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CCM 분해 영상은 찾아보다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이건 차키 모양의 마이크로 카메라인데요. 스파이용으로 쓰입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렌즈 쪽이고 USB TF 카드 슬롯도 다 있죠. CCM은 그게 어디에 쓰는 CCM이든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렌즈 배럴이고요. 렌즈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사이에 스페이서가 4개가 있고요. 이게 IR 컷 필터고요. 요게 이제 하우징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게 PCB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본체에서 카메라를 떼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렌즈 배럴을 돌려서 빼고 있죠. 본딩이 돼 있던 게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네요. 여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렌즈인데 여기 IR 필터 지금 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포커스 렌즈가 아니고요. FF 렌즈예요. 픽스드 포커스 렌즈.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렌즈 다 구분해서 스페이스랑 올려놓고요. 안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다 얘기하죠. 저렇게 떼어내고 이미지 센서를 떼어내죠. 이거 이미지 센서 뒷면인데 솔더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보는 카메라 모듈은 와이어 본딩으로 되어 있죠. 저렇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와이어로 이렇게 본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네요. 차이점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CCM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CCM을 테스트해야 하는 걸까요? 이 그림은 카메라 모듈의 단면도인데요. 모듈에는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FF랑 AF라고 나누기도 해요.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카메라 모듈은 제가 FF 모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FF는 Fixed Focus, 즉 고정 포커스인데요. 초점을 무한대로 맞춰놓아서 화면의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초점이 맞게 해놓은 거예요. 오토포커스란 근거리, 원거리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렌즈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10여 년 전에 만든 자료의 이미지라서 FF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아래에서부터 보면은 PCB와 FPCB 접착 문제. 접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미지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메인보드에 전달하지 못하고 메인보드에서 전류나 신호도 전달하지 못하겠죠. 이미지 센서는 PCB에 연결하려면 이런 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와이어라고 해요. 아까 전에 본 거는 솔더블을 해서 이 밑에 볼처럼 달려 있어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형태였고요. 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와이어 본딩에 문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신호, 전류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미지 출력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커넥터 부분이에요. 커넥터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모두 신호와 전류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꼭 필요하고 이런 테스트를 정기적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미지 센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화소. 이 픽셀이 깨지거나 그 픽셀 위에 먼지가 올라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는 손톱보다 작지만 이것을 통해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의 원래 색상이 아닌 흰색이나 검정색 점 같은 게 막 보이겠죠. 좀 크게. IR 필터 위에 먼지가 올라가면요. 업계용으로는 파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센서와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은 점이기보다는 멍처럼 좀 더 크고요. 흐리게 보입니다. 또 렌즈 사이나 렌즈 상단에 파티클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모두 이미지 테스트라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가 포커스 테스트인데요. 여기 포커스 이렇게 나오죠. 근거리 사물을 찍을 때 보통 10cm까지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보다 더 가까우면은 초점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요. 원거리를 찍을 때는 보통 1.2m 거리에 초점이 맞으면 무한대로 다 맞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원거리, 근거리 테스트를 하고요. 그 원거리, 근거리 테스트 이전에 포커스 어저스트먼트를 하는데요.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포커스 조정이란 말이에요. 원거리 기준이 1.2m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모듈의 렌즈 위치를 1.2m에 포커스가 맞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요. 이게 FF 모듈이지만 그냥 AF 모듈이라고 치면 이렇게 렌즈 뭉치가 이미지 센서에 가까이 내려오면은 원거리 초점이 맞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근거리 초점에 맞게 되거든요. 여기가 1.2m에 초점이 맞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때요. 렌즈 뭉치가 1.2m에 초점이 맞는 이 위치로 모두 다 동일하게 체결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거는 이 아래에서 체결이 되고요. 어떤 거는 이 위에서 체결이 되고 해요. 지금 이 밑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1.2m니까 약 1.3m에 초점이 맞고 이 위는 약 1.1m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두 조정해서 1.2m로 그 위치에 렌즈를 가져다 놓는 것을 포커스 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한 도표예요. 크게 정기적 테스트, 해상도 테스트, 이걸 포커스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고요. 화질 테스트, 이건 이미지 테스트랑 같은 얘기예요. 정기적 테스트에는 회로가 끊어졌는지 아니면은 하나씩만 붙어야 하는데 여러 선이 겹쳐져 붙어 있는지를 보는 오픈숏 테스트가 있고요. 이걸 OS 테스트라고 합니다. 리퀴지는 전기에 누설이 없는지, 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에 구멍이 작게 나면 물이 찔찔 흐르잖아요. 그런 리퀴지,
누설이 없는지를 보는 테스트. 스탠바이는 대기 전력이라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전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만약 대기 상태인데 전기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요. 반대로 다이나믹 커런트는 동작 전류라고 해서요. 사용 중일 때 소모되는 전기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테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테스트를 적어 놓은 겁니다. 해상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포커스 어저스트먼트, 파 포커스, 이거 원거리 테스트고요. 니어 포커스, 이거는 근거리 테스트입니다. 니어 포커스라고 하기도 하고 매크로 포커스라고 하기도 해요. AF 칼리브레이션은 FF 모듈이 아닌 오토포커스 렌즈가 나와서 하는 공정인데요. 이거 이해하려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좀 복잡해서 CCM 기초 1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OIS는 손떨림 방지 모듈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손떨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히는 그런 기능이죠. 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검사하는 것도 해상도 테스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얼라인먼트, PDAF, 이것도 다 CCM 기초 1, 2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해상도 테스트는 모두 차트를 이용해서 포커스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화질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인데요. 디펙은 흑점, 100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의 픽셀에 문제가 있을 때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게. 스테인 블레미쉬는 멍, 이물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 필터나 렌즈 위에 파티클이 올라갔을 경우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이즈는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생기는 거예요. 쉐이딩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에 필요한 기구물은 뭘까요? 우리 장비를 보았을 때 이게 대충 뭐 하는 장비일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정기적 테스트는 표면적으로 소켓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장비 안쪽에 테스트를 해주는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미지 테스트나 포커스 테스트 다 마찬가지로 영상 처리 보드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보통 애플이란 회사의 이미지 툴킷을 많이 쓰고요. 고객사에 따라서 보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보드가 이런 툴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소켓이라는 건데요.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올려놓고 커버를 닫으면 카메라 모듈의 이 커넥터가 소켓에 있는 포고핀과 맞물려서 신호, 전류를 송수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DC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DCR이란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소켓 4개나 혹은 6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정기적 테스트를 하는 장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다음 해상도 테스트를 볼까요? 포커스가 맞는지의 여부를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포커스 맞추는 타겟이 인물사진이나 풍경사진이라면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수치화할 수도 없고요. 포커스 맞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려면 하얀 바탕에 검정선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어느 숫자 지점에 맞아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3 정도인데요. 업계 용어로 3 정도의 초점이 맞는 것을 300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어떨까요? 한 1.5 정도 되죠? 그럼 여기 포커스가 잘 안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포커스가 맞은 경우, 오른쪽은 포커스가 잘 맞지 않은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그린 그림을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복합 차트인데요. ISO 표준 차트입니다. 이 안에 막 다른 모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별도의 차트들인데 다른 차트 모양들을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여기에 도형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내서 자기네 테스트에 맞게 차트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중 많이 쓰고 대표적인 게 SFR, EIAJ인데요. 이게 SFR 차트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해요. 애플에서는 이 차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TV 해상력 검사할 때 처음 사용한 건데요. EIAJ라고 부르고 TV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삼성전자는 다 이 차트를 사용해요. 그럼 포커스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차트가 필요한 건 알겠고요. 차트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광원이 있는데요. 뒤에 놓는 광원이라고 해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고 그 앞자를 따서 BLU라고 부릅니다. 그냥 광원, 라이트 소스, 일루미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 그 퀀텀 VF 장비의 근거리 차트, 이건 원거리 차트예요. 이 이미지가 이제 차트를 갖다 붙인 거고요. 이 뒤가 광원이죠. 이건 왜 필요한지, 뭐 당연히 뒤에 빛이 없으면 차트가 안 보일 거니까요. 회사에서 정한 적정 광량, 그러니까 밝기를 주고 차트를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거리 테스트는 카메라 모듈에서 10cm 내에 차트를 놓고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원거리는 어떻게 되죠? 아까 1.2m라고 했는데 1.2m의 차트를 설치하려면 이 카메라 렌즈의 화각 때문에 차트 크기가 무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장비도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줄여주는 게 컬리미터 렌즈라고 합니다. 이 CL 렌즈라고도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단렌즈로 사용했어요. 지금은 렌즈를 안에 여러 개를 넣어서 사용해요. 공식 명칭은 릴레이 렌즈인데요. 이것도 다 그냥 컬리미터 렌즈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 컬리미터 렌즈가 없어서요. 정말 무식하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컬리미터 렌즈가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테스트를 해서 그 수치를 고객사에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설득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썼던 그 테스트 리스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거리가 이렇고 컬리미터 렌즈를 사용했을 때 이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차트 사이즈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실까요? 여기 5000mm 실제 거리인데 컬리미터 렌즈를 사용하면 296.2mm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차트 사이즈는 504mm로 되고요. 근거리 테스트는 작은 차트와 차트를 붙이는 광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원거리는 큰 차트 하나랑 광원, 그 다음에 컬리미터 렌즈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포커스 어저스트먼트는 어떨까요? 포커스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렌즈를 상하로 높이를 조정할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게 조립이 완료된 카메라 모듈이고요. 이 부분이 하우징, 이 부분이 이제 이 위에 올라가는 렌즈 뭉치의 상단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여기를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잡는데요. 그 기구물이 포커스콘, 포커스 노브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동그란 판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렌즈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작업을 한다면은 포커스 노브를 조심히 내려서 이 렌즈 배럴 위에 올려놓아서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기계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이 홈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그러지 않고 노브가 홈이 아닌 부분에 내려오면은 포커스를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비전 카메라입니다. 이 비전 카메라로 모듈의 상단 이미지를 딱 찍어요. 그러면 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노브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렌즈 배럴 상단과 노브와의 거리겠죠. 이게 카메라 모듈이고 이게 포커스 노브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면 좋은데 렌즈 배럴이 하우징에 체결되어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히 내려와야지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카메라 모듈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파손을 하게 될 테고 덜 내려오면은 노브를 낄 수가 없어서 렌즈를 못 돌리겠죠. 이때 필요한 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로 렌즈 배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거리를 컴퓨터로 보내면 그 값을 인식해서 노브가 적정 위치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카메라 모듈 한 개에 대한 포커스 어저스트먼트를 하는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차트 1개, 컬리미터 렌즈 1개, 포커스 콘 1개, 비전 1개, 레이저 1개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저희 885 프리포커스 장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죠. 이게 컬리미터 렌즈고요. 요 밑에 이제 소켓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차트 뒤에는 광원이 있어서 차트의 모양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해상도 테스트인 PDAF, 액티브 얼라인, OIS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질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인데요. 이미지 센서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센서 위에 파티클이 올라와 있죠. 여기 픽셀은 깨져 있고
이런 이미지로 촬영하면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흑점이 보이시죠? 스테인 블레미시는 멍처럼 보이잖아요. 흐리게. 노이즈는 가로나 세로로 줄이 쫙 가 있는 거. 쉐이딩은 이거 말고도 다른 이미지에서도 다 보이는데요. 렌즈는 이게 중앙으로 갈수록 밝고 밖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런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쉐이딩이라고 해요. 쉐이딩이 그늘지다, 그림자가 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찍은 이미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어두운 부분 잘라내서 이만큼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렌즈 쉐이딩 컬렉션이라는 저희도 장비가 있지만 중앙의 밝은 빛과 코너의 어두운 빛의 중간값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부분도 아주 밝은 부분도 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이미지 테스트를 하려면 무슨 기구가 필요할까요? 광원입니다. 라이트 소스, 일루미네이터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광원 하단으로 소켓이 이동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밝은 빛이 나는 광원을 차트나 아무런 이미지 없이 카메라 모듈로 찰칵 찍으면 검은 점이나 멍 같은 게 드러나 보여요. 그걸 이미지 테스트 중 화이트 테스트라고 하고요. 흑점, 검은 점이 아닌 백점도 있는데요. 백점을 보려면 찍은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야 해요. 밝기를 부르는 단위를 룩스라고 하는데요. 0룩스로 찍는 것을 다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장비에 이 다크 테스트를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미지 테스트, 화이트 테스트, 이건 다크 테스트. 그래서 지금 이게 내려가서 여길 전체를 덮어버렸죠. 어둡게. 그렇게 해서 다크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크 테스트 요즘 거의 안 하는데 하네요. 정리하자면 작은 사이즈의 광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이미지 테스트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의 블레미쉬가 그 대표적 장비입니다. 블레미쉬 자체가 T, 흠이란 뜻이거든요. T 잡아내는 그런 장비인 거죠. 이건 퀀텀 VF HF 장비의 테스트 시퀀스인데요. 이 장비는 정기적 테스트, 포커스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를 다 하는 장비라서 대표 장비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카메라 모듈을 소켓에 로딩을 합니다. 로딩이라는 것은 총알 장전하는 것과 같아요. 모듈을 장전하고요.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소켓 커버를 닫고 테스트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기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완료가 되면은 포커스 조정을 위해서 비전 카메라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비전 카메라가 모듈 렌즈 배럴 상단을 찍고요. 그러면 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이저로 렌즈 배럴과 포커스 노브의 거리를 잽니다. 노브가 정확한 위치로 내려오거나 장비에 따라서는 소켓이 노브 쪽으로 올라가서 포커스 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소켓이 근거리 차트 앞으로 이동해서 근거리 포커스 테스트를 합니다. 이걸 니어 포커스라고 하거나 매크로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테스트를 위해서 광원 하단으로 소켓이 이동하고요. 이미지 테스트가 완료되면 언로딩 위치로 이동하면 테스트가 끝납니다. 그러면 소켓 커버를 열고 모듈을 꺼내면 되죠. 자, 이 영상은 렌더링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희 테스트 시퀀스랑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포커스 어저스먼트를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게 매크로 차트, 근거리 차트, 이게 원거리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포커스 노브가 있죠. 이게 이미지 테스트하는 광원입니다. 포커스 노브가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 회사에 좀 근무하신 직원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우리 회사는 장비 종류가 많아? 그냥 양산 장비 한두 개 만들고 계속 팔면 안 돼? 그럼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예를 들어 거실에 소파를 들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인 가구, 커플, 다인 가구에 따라서 소파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1인 가구는 접이식 소파를 원할지도 몰라요. 침대에 기능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부족한 가구는 서랍장도 달려있는 소파를 원하고, 거실에 아예 없는 집에서는 소파 대신 매트릭스를 깔 수도 있겠죠. 스타일이나 재질도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사의 공장에 맞는 장비,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삼성처럼 동일한 핸드폰을 마구 찍어내면 대량 생산에 맞는 대량 테스트가 가능한 88라 풀 오토 장비. 중국의
소규모의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는 생산 모듈량이 적고 모델 변경도 심하니까 그냥 한 번에 한 개 모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저가 세미오토나 인건비가 더 싸니까 그냥 매뉴얼 장비를 선호할 거예요. 고객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장비를 판매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럼 여기 도표를 보세요. 장비 4세대 얘기를 했었죠? 여기 매뉴얼까지 합치면은 5가지 종류의 장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 내에서 한 개 모듈만 테스트할 거냐, 2개, 4개, 6개, 8개를 테스트할 거냐, 이것도 5가지죠. 거기에 테스트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포커스 테스트, 이미지, 정기적 테스트, 디스펜싱 큐어링,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나 일부 같이 합쳐져 있는 혼합 장비, 하우징 어셈블리, VCM 프리포커스 장비, OIS, 액티브 얼라인, PDAF,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여기 나열한 것만 10가지가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죠. 250가지 다른 장비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매뉴얼 장비에 88R을 다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건 무시하기로 하죠. 소파의 역할을 하는데 소파마다 천차만별 다른 것처럼 같은 테스트를 하는데 장비 형태는 천차만별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반드시 봐야 할 동영상은 뭐다? CCM 기초 1, 2입니다. 그걸 봐야지 개별 장비 소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